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정보앤 방첩TV에서 오늘은 한국이 개발 실패한 중고도 무인기가 어떻게 북한에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엊그제 북한에서 공개했던 전차의 능동 방어 장치, 그 다음에 고고도 무인기, 또 중고도 무인기, 그리고 LSAM 미사일 같은 이런 무기들이 영상에 비춰졌지만 오늘은 딱 그 중에서 중고도 무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고도 무인기가 개발되기 시작한 횟수가 언제냐? 2012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발을 실패해놓고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가 감사에 들통나가지고 합참에서 개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소요 제기처인 공군도 지금 단 한 대도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북한에 나타난 겁니다. 많은 언론들이 기술이 유출됐다, 아니다, 중국이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 기밀뿐이 아니라 정치 비밀이라든지 국가 기밀 전체가 중국으로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경계 정보도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요 군사 장비인 잠수함 내의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외교 마찰이 생겨가지고 임종석이가 특사로 여러 번 파견돼서 수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D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ADD 연구원들이 군사기술 수십만 건씩 빼내갔다. 그게 수백만 건이 된다. 이런 적발이 돼가지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간 발표라든지 수사 결과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정도만 보도가 된 겁니다. 그것이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에 연구원 한 명이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서 한국서 받는 월급의 10배를 받으면서 훔쳐내간 정보로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무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정황이 알려졌지만 문재인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여러 번 방문을 했으면서도 그 기술자에 대한 소환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술자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공한 무기가 어떤 거냐면은 활공 키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치하고 있는 KGB, 그러니까 활공 폭탄, 이거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박격 폭탄에 장착을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인근국가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ADD 비밀 축장소를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만들어놨다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ADD 연구원들이 ADD에서 기술을 훔쳐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간 걸로만 딱 드러나게 짜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ADD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카이, 대우해양, 모든 방산업체들이 전부 다 화웨이 통신 장비로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해놨습니다. 그 인터넷망을 구축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상철이라고 LGU 부회장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김대중 때 김대중이가 노무현 전자개표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건희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박지원을 청와대 수석비서로 임명해가지고 그거를 총지휘하게 하면서 바로 이상철을 정보통신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깔게 했던 겁니다. 그걸 끝내고 이상철이가 LGU 부회장으로 가서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대한민국에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또 살피기 위해서 화웨이 총괄 고문으로 중국에 가서 한국서 넘어오는 시스템 정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문재인이가 바로 서욱이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앉혀가지고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도입해가지고 감시 장비 과학화한 사업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또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서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 모든 방산업체에 다 갖춰진 겁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선거 개표 자체를 중국서 다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맞춰놓은 겁니다. 지금 미국의 우방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문재인이가 강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문재인이가 기획한 게 아니라 김대중 때 천용택 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정보부에 넘길 때 중국정보부가 그때부터 추진해온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가 바로 대한민국 인터넷 정보원에 있는 서버 전부를 나주로 옮길 거를 기획을 했고 이거를 노무현이가 혁신도시 정책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정책을 수립을 한 거고 문재인이가 야당 대표 시절에 나주로 인터넷 진흥원을 옮겨놓은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서버를 다 열어볼 수 있게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개인정보를 따로 분리해서 광주에 개인정보 보호원을 설립하는 거를 국회에 지금 법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이지스 방공함을 건조했다고 큰소리 쳤을 때 그 함정에 장착된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은 고정 표적 30%, 이동 표적 10%의 명중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HQ 시리즈의 방공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그 방공 미사일의 이름이 지랄탄입니다. 쏘면은 지멋대로 날아가고 또는 쏜 대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렸지만 다 삭제됐죠. 그리고 중국 이지스함이 목표물 사격을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지만 다 삭제됐습니다. 그런 중국의 현실이 한국에서 에이사 레이더가 개발 성공한 다음에 급격하게 발전한 겁니다. KF-21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지상 실험을 할 때 중국에서 만든 지 10년도 넘은 FC-31을 같은 시기에 지상 실험을 했던 것을 중국이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의 CCTV로 보면서 카이의 내부 정보를 다 훔쳐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요게 들통날까봐 카이는 2번이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모 의원이 그거 북한이 한 거다. 이렇게 카바를 해주고 국정원은 우리가 이미 카이에 여러 번 경고를 했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화웨이 통신 장비 그리고 조선족 거기에다가 중국산 감시 카메라 그리고 나주 인터넷 진흥원에 서버를 열어서 다 조작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LSM 미사일이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고 지금 우리나라가 LSM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 완성 단계로 몰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